안녕하세요, 연파캐로입니다. 나는 솔로 28기 드디어 연례 행사가 찾아왔죠. 돌싱 특집이 시작됐습니다. 뭐 1화부터 내용 보니까는 막 하더라고요. 아, 정말 재밌어. 뭐 특히나 1화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서사가 펼쳐질지 제작진이 되게 많이 보여주던데, 비교를 하자면 22기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고 16기, 물론 16기에 있는 그 본자 영숙, 그분을 넘어서는 캐릭터가 나올지는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출연자 평균치 값은 아마 16기보다 높지 않을까, 도파민의 수치가 말이죠. 제가 리뷰어 최초로 나는 솔로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빌런 지수, 뭐 영향력 지수, 뭐 파급력, 뭐 이렇게 종합적인 파급력으로 티어표를 만든 적 있어요. 26기 때까지 제가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27기 끝나고 티어표를 다시 만들까 하다가 그래도 28기가 돌싱인데 이거 보고 티어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1화를 딱 보고 나니까 역시 28기를 보고 난 다음에 티어표를 만드는 게 맞겠더라고요. 출연자들 티어 변동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직 첫 회 방송이라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출연자 첫인상을 보면서 일단 느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 출연자죠. 영수. 이 영수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가 28번지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미리 보기 장면에서도 여자들이 영수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28기 영수를 보면서 첫인상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약간 22기 선마태아를 닮은 점이 있다. 선마태아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위생이 철저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영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나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2년 차쯤에 아이가 생겼는데 2개월 만에 유산이 됐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생각으로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무뎌졌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뒤에 이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기 때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뭐 앙금 이런 거 없이 합의 이혼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영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체에서 아내와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보고 집 밖에서도 보고, 그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뭐 아내랑 서로 성격차 때문에 뭐 이혼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본인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거든. 뭐 아내한테 재산 분할해줄 때도 더 해주고, 뭐 지금도 X와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으면 애초에 이혼을 안 했겠죠. 아내와 결과적으로는 성향적으로 부딪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도전하는 삶을 원했고 아내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도전적이고 목표가 있는 이런 남자, 뭐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겠죠. 근데 아내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이 이후에 영수가 또 뭐 자기가 충분한 연봉도 받고 생활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뭐 전세도 있고 뭐 자기 사무실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 자기가 삶에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뭐 심플하게 대부분은 뭐 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세 살고 사무실 있고 자동차 있다, 이게 좀 되게 난해한 어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뭐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영수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는 영업이익이 6억 적자더라고요. 뭐 성장하는 과정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영수의 답변들을 보면 기승전 뭐냐면은 되게 긍정적이고 뭔가 모든 걸 다 포용할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항상. 사실 아내가 유산했을 때부터 그 내용은 되게 슬프거든. 근데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형 같은 거를 얘기할 때도 뭐냐면은, 자신은 사람 자체를 본다, 또는 그리고 상대방이 자녀가 몇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겪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이후에 하는 말들은 더 이해가 안 가요. 아내와 성향 차이, 그러니까 자기는 도전적이고 아내는 안정적인 걸 취해서 성향이 달라서 이혼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과 같이 있으면 안정되고 듬직한 매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모든 대화의 흐름의 끝은 나는 좋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이걸로 끝나거든요. 미리 보기 장면에서도 보면은 다른 여성 출연자와 함께 막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여자 출연자가 영수에게 뭐라 하냐면, 너를 왜 사람들이 피하는지 왜 너만 모르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영수 같은 경우에 메타인지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성격이 정말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조용한 진상이거든요. 조용한 진상. 사람 좋고 다 이해해주고 막 이런 것 같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 영수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알았어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올게 근데 나는 너로 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너로 정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는 나누고 온대. 심지어 그 뒤에는 다른 여성과 식당에서는 네가 1순위였다고 그래요. 본인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들에 의해서 확대 해석되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쁘게 보이고 싶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뒤에 장면에서 여자들이 왔을 때 캐리어를 끌어주는 장면에서도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계속 다른 남자 출연자들한테도 저기 가서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 뭔가 자기가 좀 고집스럽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성실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리더십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영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남자들한테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정작 영숙이 왔을 때는 다 내려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까지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워요. 수인남으로 보이고 싶고 좋은 남자로 보이고 싶고 그런데 말과 행동은 다르다? 사전 인터뷰 때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모든 게 결과는 긍정적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번 28기에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아내와 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뭐 엄청 잘했다는 건 아니고 쏘쏘 정도 쏘쏘. 그리고 좀 취미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남자라서 이거는 과연 좋아하려는지 보니까 여자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계속 밖으로 돌아다닌다? 글쎄요. 이건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번 28기 남자들이 비주얼이 막 엄청 훌륭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딱 봐도 나이들이 어느 정도 다 있잖아요. 뭐 그 중에서는 뭐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분은 아직 약간 결혼보단 연애에 어울리는 남자가 아닐까. 다음 영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인터뷰부터 해갖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진짜 짠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둘이 같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든데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자 혼자서 여자아이를 지금 이렇게 키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말 어지간하면 양육권은 여자 측에서 원한다면 양육권을 줘, 법원에서. 웬만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아내가 원한다면은 아이는 엄마들이 키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식이 지금 아이를 도맡아서 키운다. 영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막 집에서 자기가 울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될까?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혼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상대방과 서로 분명히 책임들은 작든 크든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 돌싱들 나오면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영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내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영식 같은 경우에는 정황상 오죽하면 이혼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상도 나쁜 편도 아니고 뭐 성격이 이렇게 특별히 모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은 첫인상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언제부터 나는 솔로가 기본 스펙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뭐 자신의 스펙이 좀 약간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냥 자기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뭐 위축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딸아이랑 찍은 사진을 봤을 때는 좋은 아빠인 것 같긴 하다. 영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연상을 원하고 상대방 쪽에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사전 인터뷰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향이 MBTI 90%라고 합니다. 솔로나라 28번지에서 이제 좀 술도 좀 들어가고 좀 분위기가 올라가면은 이분도 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자신이 거주하는 뭐 대전 외에도 뭐 증평, 조치원, 군산, 홍성 이런 데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요거 가지고 뭐
참 부동산 좀 잘 모르면서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내용만 봐도 뭐냐면은 진평, 조치원, 군산, 홍성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 뭐 규제 지역이나 뭐 이런 거랑 자신이 융통할 수 있는 금액별로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갔겠죠. 뭐 똘똘한 한 채를 명철이 정말 몰라서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꼬투리 잡아주고 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철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에요, 정책. 이 그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그 똘똘한 한 채, 그래요. 똘똘한 한 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상급지예요, 상급지. 집값 잡는다고 쓸데없는 온갖 규제를 다 때린 바람에 다들 좋은 데로만 가려다 보니까 얘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이 상급지라는 애 또 다른 이름, 그게 뭐예요? 그게 양극화예요, 양극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집값을 잡으려면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지금 영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집값 잡는 방법은 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알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지나가는 동네 꼬마도 알고 있어요. 뭐 다 알걸?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공급이에요, 공급. 그냥 공급. 근데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같이 건설 불경기에 이렇게 힘들 때 건설사들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시기적 상황도 있겠지만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세법이 되게 특이한 게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되게 높아. 근데 보유세는 되게 낮아. 이래서 똘똘한 한 채가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팔 때 세금, 사고 팔고 거래할 때는 되게 세금이 비싸고 보유할 때는 세금이 낮아. 그러니까 똑똑한 걸 하나 들고 가는 거라고. 건설 경기가 어렵고 지금 같은 시기에 꼭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영철 같은 애들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영철 같은 사람한테 취득세하고 양도세 같은 거를 낮추고 오히려 보유세를 올리면은 영철 같은 경우에도 저 집을 굳이 5개를 안 들고 있을 거예요. 이게 시장으로 나온다고요. 꼭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안 짓더라도 이렇게 다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시장에 내놓는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공급이에요. 이게 공급이고 이 공급이 많아지면 똘똘한 한 채 그게 개념이 사라진다니까요. 단순히 공급만 늘어난다는 게 아니죠. 시장에 사고 파는 물건들이 많고 그거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사 가면 뭐 하시나요? 가전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어디로 들어가죠? 기업으로 들어가죠. 그럼 기업은 또 근로자한테 주고 그 근로자가 또 시장에 와서 돈을 쓰게 되죠. 이걸 뭐라고, 이게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통화라고 그러죠.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거를 정말 근데 위에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안 하는 거지. 근데 뭣도 모르면서 똘똘한 한 채가 어쩌고 영철이 뭐 저런 개똥 같은 집만 갖고 있냐 뭐 이렇게 뭘 모르면서 얘기를 하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진평, 조치원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약간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뭐 이런 것도 특색이 있긴 해. 부동산 공부를 좀 약간 깊게 들어가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이 주변에 있어. 나는 그게 약간 의문이긴 해. 근데 이때 당시에 뭐 규제 그것 때문에 나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규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해. 아무래도 영철이. 어디가 좋냐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의외로 되게 무시한 동네가 하나 있거든. 청주가 있어, 청주. 이분 대전 산다며. 어느 정도 그 주변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청주를 안 샀지? 뭐 약간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청주가 여기가 되게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연프하다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는데 들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여기가 LG, SK 뭐 이런 대기업 기반으로 뭐 중견, 중소기업 뭐 해가지고 이 도시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1위예요, 1위. 뭐가? 제조업이 많은 걸로. 제조업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대출이 잘 돼, 대출이 잘 되는 얘기는
유동성이라고.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야.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가격이 하락할 때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밑에서 받쳐주기가 좋은 동네라고. 근데 집값이 별로 안 비싸, 여기가. 희한하게. 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유동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적어요. 가격은 싸요. 근데 여기서 청주가 왜 투자자들이 좋아하냐면요. 청주는요, 단순히 집값이 싼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퍼센트를 봐야 돼요. 퍼센트는 되게 잘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 리스크는 적은데 수익률은 좋은 동네가 청주거든. 근데 나 왜 청주는 왜 안 들고 있는지 난 약간 의문이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괜히 자꾸 뭐 똘똘한 하체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엄청 까다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얘기가 새길로 나갔는데, 다음 28기 광수 등장하는데 수식어가 뭐냐면은 센스와 감성의 지휘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옛날에 블로그 운영할 때 파묘를 그렇게 잘했거든. 잘했는데 요새는 잘 안 했어. 근데 이분이 뭐 국회의원 3선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신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좀 사실 이분 약간 파묘를 해봤어. 이 감성의 지휘자. 야, 여기에 이분 직업에 대한 힌트가 있는 것 같아. 자, 광수가 뭐라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힙합에 빠졌다고 그러죠. 힙합에 빠졌다고 그러고 오랫동안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6년간. 국회의원 3선. 이거 정치에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 텐데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분. 그런데 말은 못하겠어요. 연포학계는 철저한 강약 약강이기 때문에 이 직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23기 영호님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변호사잖아요. 그때도 제가 또 예? 저는 철저한 강약 약강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지는 알 것 같아.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광수니까. 근데 광수의 직업도 제가 이게 오피셜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보는데 만약에 연포학개론이 맞다 그러면 와서 잊지 마시고 구독 한번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파묘를 옛날에 블로그 할 때 진짜 잘했어요. 뭐 잠깐 제 자랑이지만은 나는 솔로 출연하는 사람, 출연자들 있잖아요. 인스타 있잖아요. 인스타도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보통 나솔에 나오는 정보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는 솔로 갤러리 뭐 이런 데 아니면 블라인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물론 저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어떤 블로그를 하는 분 중에서 되게 깊게 하시는 분들은 막 자기가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보통은 그 짓을 잘 안 한다고. 왜냐면은 저도 블로그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알걸? 블로그라는 건요 그지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면은 블로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한 그 블로거들이 있어. 이분들 레벨이 약간 기득권층이야. 내가 막 4시간, 5시간 뭐 파묘를 하든 뭐라든 자료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꼭 파묘가 아니더라도 뭔가 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 그렇게 힘들게 뭔가 자료를 준비하잖아요. 뭐 길게는 이틀가량 준비하잖아요. 제가 싹 올리면은 그 자료 바탕으로 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인용하거나 뺏겨 쓰면은 이 사람들이 노출되지 제 게시글이 노출이 안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못 믿을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는 28기도 영수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영수 인스타 지금 28기 영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정보가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돌고 있는데 제가 28기 광수님 인스타 주소 까드릴게요. 뭐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까주는 거야. 내가 맨날 이거 거의 여러분들 아시는 인스타 주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거의 일바로 깠어요. 연포학개론이 24기 때부터인가? 하도 다 뺏겨가니까 제가 얄미웠고 그때는 출연자들 한 명씩만 깠어. 그때는. 그리고 26기 때도 26기 현숙님 다들 아나운서 얘기했었죠. 1회차 방송 때. 1회차 방송 때. 이때도 이분 미국 변호사라는 거 1회차 방송 보자마자 오피셜로 이거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저예요. 이게 나중에 블라인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누가 이거로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확대되더라고. 자, 아무튼 28기 광수님 인스타 주소는 아래 이미지를 첨부할 테니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분을 살짝 파묘를 해보니까 옛날에 가수 엠블랙 아시죠? 엠블랙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까지 찾긴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일반 뭐 팬이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음악 좋아했던 거랑 뭐 이것저것 제가 정황을 살펴봤는데, 28기 광수, 뭐 재즈바 사장님 바보샵 얘기하는데, 28기 광수 제 추측으로는 음악 감독입니다. 26기 현숙 때처럼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파묘한 거를 바탕으로 약간 머리를 굴려봤는데, 음악 감독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진짜 맞으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28기 광수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 깔끔하게 뭐 자기 집이랑 뭐 아내가 시댁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깔끔하게 뭐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그 모습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약간 신사다운 것 같아, 사람이. 28기 광수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에도 옥순을 선택했죠. 옥순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실제로 나이도 너무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터울이 있다 보니까는 약간 좀 옥순을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또 그놈의 연막 작전이 들어가는 건지, 뭐 첫인상에서 정숙한테 표가 몰리는데, 이건 진짜 좀 의문이다. 연막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28기 광수 얘기니까, 28기 광수 같은 경우에는 옥순하고 또 사전 인터뷰에서 누구 마음에 드냐니까 영숙 얘기하더라고요. 22기 영숙. 그러니까 여자 외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22기 영숙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 여자 더럽게 못 보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에서 나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언제 한번 날 잡고 22기 영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마 제가 한번 진짜 22기 영숙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라고 누가 시킨다면은 저는 한 3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내 말을 안 믿을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2기 영숙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참 거시기한데, 저도 이분 비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비판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분 비판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 비판할 때는 안 그런데, 나 이거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쫓아가고 뭐 영숙이 팬이니 뭐니 막 덩달아서 저를 욕을 엄청 하더라고. 나도 알아. 왜 이 사람이 그토록 미운지 알아. 솔직히 나대고 재수없고 또 약간 발성이 까마귀 발성이잖아. 까랑까랑하니, 특히 누구 조질 때 그냥 목소리가 그냥, 그러니까 지복행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지.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이분도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고 팩트 그대로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지복행 하면 또 유명한 게 뭐 있었죠? 사건이 불치찌개 있죠? 찌개 겁나 몇 개 끓여가지고 뭐 선마태가 피똥 쌌다고. 이거 영상 자세히 돌려보세요. 이거 영상 자세히 돌려보시면은 고춧가루 막 엄청 들이붓는 것처럼 그 영상만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영상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처음에 요리를 시작할 때 냄비가 우리 평소에 라면 끓여 먹는 사이즈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 근데 식탁에 이렇게 탁 내려놓고 뭐 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냄비가 뭘로 바뀌냐면은, 뭐 카레나 탕국 끓일 때 쓰는 그 냄비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바뀌어 있어. 뭐 그냥 여기서 여기 있던 거를 그냥 여기다가만 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설거지 2번 하게? 양 조절 들어간 거죠, 양 조절. 천장질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 요리 실제로 잘해요. 좀 짜거나 맵거나 약간 자극적인 거를 좀 추구는 할 수 있어. 지복행에 나온 것처럼 막 그렇게 너무 과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요리 못하는 게 아니야.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다 기억이 안 나네. 그 제과제빵도 할 줄 알걸, 이분? 고춧가루만 보는 거고, 누군가는 그 냄비를 본 거예요, 냄비를.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촌장주점 오픈했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 처음에 팬미팅에서도 한번 봤고, 예전에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이분을. 그래갖고 좀 인연이 있다 보니까 촌장주점에 나오길래 아이고 복귀하셨네요 하고 인사말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하나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때 22기 영숙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제가 블로그 활동하다가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 구독자도 많이 필요하고. 괜히 자기에 대한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혹시 덩달아서 나까지 욕먹지 말고
그냥 다른 리뷰어나 블로거처럼 자기를 욕을 하라는 거야, 나한테. 실제로도 팬미팅 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이분은 한 번도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해달라 그런 분이 아니야. 항상 그냥 소신대로 해달라 그래서 그냥 소신대로. 저도 멘탈이 되게 센 편이거든요. 센 편인데 저는 솔직히 인정해요. 제가 그분 입장이었으면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입장 이해하니까 자기한테 돌을 던지라고? 웬만한 남자들보다 나아, 사실. 다음 상철 같은 경우에 되게 무난무난해 보이죠. 뭐 직업도 적당히 그냥 괜찮은 것 같고 다 좋은데 약간 좀 사전 인터뷰에서 이혼 사유 얘기할 때 퇴근하고 귀가한 본인에게 아내가 반갑다는 말 없이 쓰레기 버리고 와 뭐 이런 이게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지. 아 뭐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툰 적이 없대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 진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연애하면서 실제로 진짜 안 다투는 커플들이 있어. 상철 같은 경우에는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는 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과 약간 다르다는 생각과 약간 좀 서운한 감정들이 막 뒤섞이면서 결국에는 뭐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연애할 때 안 다툴 때도 자세하게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직감을 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딱히 본인과 트러블이 없다 보면은 그냥 이 정이란 게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는 에이 설마 하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결혼까지 한 3년 넘도록 연애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안 싸운 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딱 이혼을 해버리더라고.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 연애는 한 1년 정도 해봤다가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래요. 뭐 1년 정도 그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도 좋아.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판단을 낼 때 확실하게 내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상철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겪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좀 그래. 뭐 아까 쓰레기 봉투도 그렇고 이분도 뭐 성향 차이라기보다는 겉보기에는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이 사람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제일 편한데 외로운 건 외로운 거니까 누군가는 만나고 싶고.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거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도 되게 그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은 자신의 일부의 어느 정도를 포기할 각오는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일부 또는 뭐 크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상대방의 자녀가 있다면 한번 부딪혀볼 의향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영수 얘기했잖아요. 영수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잖아요. 상철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고 뭐 겪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뭐 자녀가 있다 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뭐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맞는 거죠. 마지막 경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이분이 이번에 갱신을 했어요. 나는 솔로 출연했던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이분이 역대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젊었을 때 보니까는 아 키도 크고 외모가 되게 준수하시던데. 본인은 그리고 뭐 나는 솔로 출연해갖고 뭐 악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비난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회 분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뭐라 평가하긴 뭐하지만은 그렇게 또 성격이 모난 것 같지는 않고 이분은 근데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오늘은 나는 솔로 28기 남자 출연자들 첫인상에 대한 느낌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포학개론이었습니다.